이번 강의에서는 배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배열이란 새로운 문법이 왜 필요한지 한번 기존의 방식을 통해 알아볼 텐데요. 일례로 우리가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가정해보면, 만약 학생이 2명인 경우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2개의 변수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 학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일례로 30명의 학생이라면 30개의 변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 코딩 자체가 싫어지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배열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 여러 개의 변수들을 편리하게 하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C# 컴파일러 개발자들은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일반 변수인데 그것이 배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대괄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 배열에 몇 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느냐를 어떻게 표시할까 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이렇게 new 구문을 사용해서 int 4바이트 공간을 3개 연속으로 할당하겠다는 규칙을 세운 것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30명의 영어 성적을 담기 위한 변수를 위해 30이라고 적으면 실제로 30개의 int 4바이트 공간이 연속적으로 할당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저렇게 연속으로 공간을 할당했으면 이제 저 공간 하나하나를 식별해야 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열 변수를 위해 대괄호를 사용한 이유가 나옵니다. 즉, 하나의 공유된 변수에 할당된 개별 공간을 식별하기 위해 숫자로 대괄호에 0부터 시작해서 할당한 수만큼의 번호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대괄호에 지정한 수를 인덱스 또는 색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화면에서처럼 ENG 변수에는 3개의 공간을 할당했으니까 0, 1, 2까지만 숫자를 지정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일반 변수가 배열 변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눈으로만 익히시면 안되고 반드시 화면의 코드를 비주얼 스튜디오에 타이핑을 꼭 하시고요. 빌드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배열의 기본을 배웠으니 C# 문법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배열 사용을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배열 변수를 선언하면서 동시에 new를 통해 5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특이하게 3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각각의 공간마다 초기 값으로 1, 2, 3으로 지정하고 있는 유형입니다. 3번의 경우는 좀 특이한데요. 몇 개의 공간을 확보하는지 생략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C# 컴파일러가 초기화 값의 개수를 파악하는데요. 여기서는 2개의 초기 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배열의 크기를 2로 자동으로 결정해 줍니다. 4번은 문자열에 대해 배열을 2개 확보하고 각각의 공간에 문자열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배열이 이렇게 할당된 공간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이름 짓자면 1차원 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2차원 이상의 배열도 있겠죠.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 이상의 배열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인덱스를 지정할 수 있는 수만 늘려주면 됩니다. 이런 경우 2개의 인덱스를 사용하므로 2차원 배열이 되고 10개의 연속 공간의 규모로 다시 3번 할당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는 방식으로 추상화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3차원 배열 이후에 고차원 배열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제 경험으로는 사실 일반적인 회사 업무를 전산화하는 시스템에서는 거의 1차원 배열 내에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처리 정도는 되어야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정도고요. 3차원 배열 이상의 그 문법은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과학기술 분야나 고등수학을 다루는 분야 그런 쪽에서 3차원 배열을 겨우 다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약간 머릿속에서 혼란이 온다 싶으신 분들은 2차원 배열까지만 구문을 보시고요. 그것도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그냥 1차원 배열까지만 보셔도 일단 이후에 공부를 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또 약간 복잡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특이하게 C샵은 가변 배열이라는 것도 지원을 합니다. 가변 배열을 다른 말로 배열 안에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배열의 요소가 배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소를 배열로 받아들이기 위한 구문을 C샵에서는 대괄호를 차원의 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을 지원합니다.
화면에서는 배열을 요소로 가질 수 있는 5개의 배열 변수를 정의하고 있고요. 각각의 요소에는 다시 배열을 할당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변 배열과 일반 다차원 배열은 인덱스 지정 방식도 다릅니다. 다차원 배열에서는 하나의 대괄호에 인덱스를 컴마로 구분해 지정했지만 가변 배열 방식에서는 대괄호를 그 수만큼 사용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가변 배열도 마찬가지로 3차원 이상은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방금 보여드린 2차원 가변 배열 정도의 구문만 일단 기억하고 지나가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이 정도의 배열 구문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배열은 나중에 제어문을 배우게 되면서 그 가치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딱히 이 구문을 알았다고 해서 크게 흥미로운 점이 없습니다. 이제 배열을 배우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뉴라는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뉴 구문은 가평식과 참조 형식에 대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보는 것과 같이 int age를 new int로 할당하는 것과 단순히 int age는 0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구문입니다. 반면 참조형은 반드시 new 연산자를 거쳐야만 힙에 할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자료형 중에 참조형이 어떤 거였죠? 바로 이전 강의에서 다뤘는데요. 스트링 타입이 참조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트링 타입은 new 없이 곧바로 문자열 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C# 컴파일러가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편리한 대입 구문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특별한 대우는 스트링 하나로 끝나고요. 다른 참조 타입들은 반드시 new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짐작하시겠지만 이번 강의에서 배운 배열도 바로 참조 형식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지난 강의에 이어서 가평식과 참조 형식에 대해 하나 더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바로 기본값인데요. 모든 변수는 그것이 할당된 메모리 공간이 숫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distance, name, products 변수 3개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이 변수들의 메모리 위치에는 값이 0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해당 변수가 참조 형식이라면 숫자 0이라고 하지 않고 null이라고 지칭합니다. 물론 메모리상에는 0이 기록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참조형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대로 new를 해야만 그와 관련된 메모리가 힙에 할당이 됩니다. 따라서 new를 하기 이전의 참조 형식의 변수는 관련 힙 메모리가 할당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숫자 0 대신 null이라는 예약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값을 지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참조 형식의 경우 new를 사용하게 되면 new와 함께 지정된 공간이 힙에 할당이 되고 이때 비로소 참조 형식의 변수는 힙에 할당된 공간의 주소를 가리키면서 그 값이 0이 아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방금 전에는 프로덕트 변수가 0으로 초기화, 즉 null 초기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new를 함으로써 int 4바이트 공간이 5개 연속으로 힙에 할당이 되고 참조 변수는 그 힙의 메모리 주소 값을 가지게 되면서 0이 아닌, 즉 null이 아닌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지난 강의에서 마지막에 다룬 참조 형식의 스택 및 힙 사용을 설명한 슬라이드인데요. 방금 전에 배열과 마찬가지로 스트링도 같은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C샵의 변수는 0으로 초기화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화면에서 변수 A나 B는 완전히 같은 구문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A의 경우에는 컴파일 오류를 내고 B의 경우에는 괜찮은 것일까요? 이것은 C# 컴파일러 개발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수의 기본값은 0이 맞지만 실제 코딩하는 개발자는 그 변수를 명확하게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하고 그 방법이 값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개발자가 아직 한 번도 이렇다 할 값을 대입한 적도 없는 변수이기 때문에 일종의 오류라고 판단한 것이고 B는 개발자가 인지하고 값을 지정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칙은 참조 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new를 하지 않고 사용해버리면 C# 컴파일러는 당연히 오류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운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마도 지금까지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제가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약간 감을 잡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개념 설명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값 형식과 참조 형식을 이전 강의에서 다뤘지만 그것의 일부만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강의가 진행되면서 다시 그것이 언급되며 이번에는 약간 더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이전의 강의를 꼭 이해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 그 이후의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